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링.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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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너무 더워요. 매우 무더운 8월이 더워. 시작됐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그쵸? 맨날 밤에 깨요. 네. 너무 더워. 더워서. 네. 어떻게 홍석 씨도? 저는 이제 뭔가 오늘은 이제 약간 좀 얼굴이 많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좀 이게 네. 휴가를 갔다 오니까 네. 뻥 뚫렸는데 대만 얘기해줘요. 근데 뻥 뚫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아, 너무 짧게 갔다 와서 그래. 아니요, 짧게는 아닌 게 네. 그래도 한 일주일을 썼거든요, 휴가를. 아, 일주일이요? 근데 일주일 썼는데 문제는 대만은 며칠 안 갔다 온 거잖아. 네, 그쵸. 근데 문제가 대만에서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무슨 전화? 국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로밍을 해갔거든요. 그런 거 왜 가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게 네. 갑자기 카톡이 와서 처음에는 그냥 좀 조용히 문을 닫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오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안 받았더니 설마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 갔는데 역시 사람의 예상은 틀리질 않았어요. 역시 네. 모든 것은 예감이 틀리진 않아. 근데 대만 갔다 와서 그런지 뭔가 볼거리도 많았지만 좀 뭔가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만의 그런 거는 생겼어요. 좀 그래서 조금 짧았지만 알찬 2박 3일. 네. 그렇구나. 저는 요즘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갈 쯤이면 이미 스콜렛 클래스 3주차? 2주차가 되겠죠? 맞아요. 네. 계속 배너 광고에 나오던데. 네,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제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떡. 페이스 모바일 뉴스피드 제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낯간지러워요. 네, 그래서 불도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막 때려봐. 그 광고 소재에 텍스트 이상하다고 제보도 주고 정말 그래서 그걸 읽어보는구나. 광고를 가지고 스콜렛 팀한테 이제 클레임 거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요즘 머리가 빠질 것처럼 요즘 스트레스가 엄청 장난 아닌데. 모객은 잘 됐어요? 제가 원하는 정족수는 잘 됐고 아마 지금쯤 이게 방송에 나가면 열심히 이제 그 다음 주차 준비를 하고 있겠죠 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마케팅 빅리그 시즌 2에는 저희가 좀 거의 약간 깊이 있는 방송을 추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전체 가방끈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 다들 학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라인에 박사급을 영입을 했고 굉장히 좀 약간 포스 넘치는 우리의 그 미녀의 멤버를 오늘 이 자리부터 드디어 모시게 돼서 이제 그동안에 후보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한 100명 가량 됐어요. 여성 게스트 어마무시한 그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섭외가 완성돼서 오늘 7회 때부터 정식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멤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EBS 박사 미디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희정입니다. 소개받은 되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이 자리가. 그런가요? 저는 놀러 왔거든요. 사실 박주희 대표님이 우리 뭐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공간이 있는데 같이 놀자라고 해서 내가 언제? 말바꾸기? 그래서 찾아왔고요. 뭐 가방끈을 늘린다는 것보다 세 명의 우중충한 목소리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그냥 살짝 높이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EBS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EBS에서는 다들 교육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방송이에요, 본업은요. 그래서 저 방송 관련해가지고 시장 동향 브리핑하고 뭐 트렌드 조사하고 그리고 혹시 뭐 다른 방송사와 저희 방송사 이제 프로그램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홍보 하나 우리 홍보 완전 강추해요. 네, 저희 EBS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학술 저널지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14번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제목은 미디어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상반기께 나왔고 이번 이제 하반기에 12월에 7권 2호가 나오는데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도서관 오프예요? 저 링크 뭐 안 되나요? 링크 같은 거 없어. 있습니다. 네, 링크는 네. 이제 유료 사이트 DBP야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EBS 된다네요.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도서관 가서 네. 예. 되게 특이한 게 어느 그 방송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복잡해요. 맞습니다. 그죠? 복잡해. 네, 저희 EBS 미래교육연구소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미래교육연구소. 연구 동향 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활용 방법은 저희 마케팅 빅리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자세하게 홍석 씨가 홍석님이 올려주실 정리해서 거예요. 주실 겁니다. 예, 일단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있다고요. 네. 아유, 까먹었다. 저희 이래요. 저희 이래요. 아, 그냥 아주 막 좋습니다. 가요. 네. 막 가요. 그러면 이제 7회부터 이제 서희정 박사님이 직접 전체 미디어 트렌드나 뉴스 타임라인 뉴스를 오늘부터 한 짤막하게 네. 처음에 이제 인사를 포문을 열어주시고 네. 이제 감론을박하는 시간으로 네, 바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희정 박사님의 오늘의 뉴스 이번 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계신문협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름은 가치 있는 독자 관계 구축이라는 보고서예요. 독자 데이터와 그다음에 구독자 가격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첨예한 그 네. 네. 근데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신문 나와 관련이 되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신문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신문이 망한 거 혹은 신문이 이제 붕괴된 거, 시장이 네. 붕괴된 거에 이유에 대해서 구독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료를 낮게 결정해서 많은 독자들을 모을 것인지 네. 혹은 구독료를 높게 해서 자기네들의 충성 고객을 가질 것인지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핵심은 가치 있는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가격에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치. 독자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로 나온 것이 고객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언론사가 보유한 독자의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주먹구식으로 이 정도 급의 이 가격이면 사겠지가 아니라 우리 독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독자 분석과 거기에 대응하는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언론사 경영 차원에서 이제 독자 데이터를 다뤄야 한다는 거를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독자 관계로도 거뜬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으니 독자 마케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사의 구독 경제 이제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초점을 두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만 따라가고 그래서 스낵컬처 콘텐츠만 증가하다 보니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자와의 소통으로 좋아요 수나 댓글 수로 그치는 독자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감 기반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로 이 고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쫓아가고 발전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변화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다시 이용자한테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융합 서비스, AI, 탑, 빅데이터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왜 볼까? 왜 볼까요? 이용 동기에 적합하면 보는 거죠. 그쵸. 내가 재미를 네. 추구하고 싶었는데 얘가 나의 재미를 충족시켜주면 아니면 나는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정보를 충족시켜주면 근데 사실 기술을 막 접목시키다 보면 공급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네. 짚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예. 어떠신가요? 그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국내 미디어들이나 뉴스 매체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어서 예.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하자 뭐 고객 중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사례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나오지는 그냥 않았어요. 그 정도 네,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커뮤니티 만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특히 뭐 신문은 더더욱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네. 특히 요새는 그냥 타임라인 흐르다가 보는 추세고 그 미디어 어떤 미디어다라고 해서 그것만 찾아보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되게 드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애들은 구독모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죠. 국내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뉴욕타임즈를 한 달에 한 9.99달러 네, 구독을 해요. 네. 뉴욕타임즈를 구독한 이유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카테고리도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 올 액세스 하는데 내가 컨텐츠에 집중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기사들의
대부분의 관점들이 주간의 객관화 그리고 객관의 주간화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해외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주간화의 객관화 그리고 객관화의 주간화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자의 오피니언을 명확하게 던져요. 그 정부가 흔들려도 그리고 뭐 관조나 논점에 있어서도 그 명확한 그 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을 지불하고 페이어블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오프라인 거는 없애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쵸.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경향신문도 그렇게 바꾸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바일 오리엔티드 된 상황에서 모바일로 컨텐츠 미디어진 접근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뒤틀었기 때문에 특히 경향신문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퍼블리싱 할 때도 굉장히 소비자 온리 그러니까 소비자 타겟팅 되게 소비자 지향성 컨텐츠를 만들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다른 미디어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경험치가 덜 쌓였다. 아직 캐주얼 컨텐츠 쫓아가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소비 형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본질인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그거를 사실 구축할 생각을 더 먼저 해야 되는데 형태에 쫓아가기에 오히려 바쁜? 그렇죠. 예, 그 사실 뭐 말이 뭐 미디어 회사들이 이제 주요 이제 미디어 회사들이 방송이나 어떤 뉴스나 이거보다는 다른 사업적 측면으로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밝히 조금 꺼름직해서 뭐 이제 그 주요 경제 이제 신문사에 따르면 그 회장님이 이제 야 뉴스 이제 필요 없어. 야, 우리 다른 사업 다 그냥 될 거 다 끌고 와. 그래서 진짜 뭐 그래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데 정말 뉴스와 상관없이 정말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커머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미디어사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아 다른 데도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미 그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퀘스천이 계속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지만 뉴욕타임즈나 글로벌 가디언이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팟캐스트로 그 텍스트 메시지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왜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그 한보 앞서가는 그런 컨텐츠들만 만들어도 굳이 그런 컨텐츠로 세일즈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독자 친화적인 그리고 방법으로. 미디어의 밸류어블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디어의 변화를 소비자가 이끌어야 되나? 아니면 소비자의 변화에 맞서서 미디어가 어떻게 변해야 되나?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이번 주에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이제 PP들 관계자분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PP가 뭐죠? 여기서 잠깐 잠깐 PP가 뭐죠? 프로그램 프로덕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 채널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TVN, 뭐 올리브영, 올리브 이런 애들을 다 이제 PP라고 칭을 합니다. PP, 근데 제가 맡은 이제 분야가 방송 융합 서비스에서 부가가치 창출 방법. 이제 저랑 강의하신 분이 한 6명? 6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뭐 카카오 분은 AI 관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또 오세요. 다음 소프트에서도 오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차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제일 고민을 했는데 부가가치라는 게 사실 본질이 없는데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을 다시 진짜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 얘기를 딱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항상 저도 강의 준비할 때 더 새로운 거 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할 때 항상 만들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공급자 마인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하시는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가 많은 댓글이 달렸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넷플릭스, 아마존 그 프라임 비디오 있잖아요. 그리고 훌루까지. 저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뭐 요즘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이 워낙 많이 뜨는데 이제 닐슨에서 유튜브와 훌루를 시청자 조사하는데 집계 방식에 합산키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TV 시청률 조사 기업인 닐슨이 앞으로 시청자 수 조사에서 기존 방송 외에 유튜브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훌루를 시청자를 합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상파 케이블 TV 시청자 중심에서 이제는 디지털까지 넣는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의외로 되게 신기한 거는 TV PP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즈니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글에 대한 댓글이 이제 많이 나온 게 과연 한국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한참? 네, 한참 멀었다고 봐요. 조만간도 아니고 한참? 네, 그러니까 각자의 이권 싸움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과연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라고 봤을 땐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나 그런 거 약간 좀 비판 좀 해볼 것 같은데 굉장히 파벌 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는 게임 자체가 글로벌 환경과는 사뭇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질 그리고 기업의 문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그 세 가지들이 어찌 보면은 글로벌 입장과는 사뭇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전 그 기사를 보고 사실 그 관점보다 얘를 사용하면서 얘를 사용하는 비율이 정말 높을까? 라고 하는 거가 더 흥미가 더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청률 합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물론 합치면 좋겠죠. 좋은데 지금 뭐 올해 작년 들어서 유튜브 쪽이나 페이스북 영상 쪽에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어차피 지배 사업자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 특히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주요 방송사 위주로 옮겨지겠죠. 그 정도만 봐도 우리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이런 유료 모델이 이제 서로 이제 교차해서 네. 이제 시청하게 되는 그런 그 선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서브스크립션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그거와는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하나는 콘텐츠 수급 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영업 비밀 노출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본인들이 여지껏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각 사업자든가 각 플레이들 간의 비용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걸 노출을 해야지 얼마 만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합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제 조회수 이제 문제죠.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런 걸 다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본인들의 이렇게 한 거를 유튜브는 몇 퍼센트, 훌루는 몇 퍼센트. 지금 사실 트위터가 닐슨이 가장 먼저 8%를 넣는다고 했다가 왜 8%인지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한창 동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랑 훌루, 뭐 우리나라에서는 훌루는 상관없겠고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문제로 이제 들어서 왜 얘네들은 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아마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이 환경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뭐 우리나라 포털에서 검색하시든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한 번 더 랩업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살짝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 MCN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MCN이 이제 그 파워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뭐 엄청난 그 투자를 받고 왔는데 실제로 그 조회수가 매출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얘들 뭐 몇십억 뭐 뷰 뭐 이렇게 딱 찍어 쳐도 얘가 이게 기업이랑 붙어가지고 돈이 나와야 돼.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도 사실은 그게 뭐 조회수 많이 난다고 쳐도 그게 정말 광고랑 연결되고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치면 MCN과 다를 바가 뭔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광고가 아닌 이상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TV도 사실 시청률 조사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는 또 명확한 또 집계 방식, 지표가 없는 네.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또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요새 나오는 V커머스 하는 업체들 몇 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더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뷰수가 해당되는 그 회사에 나오는 브랜드 제품, PB 상품 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그게 좀 가능하죠. 일반 방송과는 달리.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커머스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특히 SBS랑 몇 개 조인한 벤처도 자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트리밍 올라왔을 때 그 제품 클릭하면 바로 이제 그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서 근데 서로 이제 수익 쉐어하는 모델. 그거 되게 괜찮았는데 올 초에 좀 센세이션하게 좀 나올 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뭐 실질적인 소식은 못 듣고 있기는 해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가장 제가 좀 잘 보고 있는 폭스와서 보고 있는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V커머스 특히 페이스북 쪽에 이제 큰 페이지들 네. 몇백만 갖고 있는 페이지들은 이 V커머스 돌렸을 때 꽤 나오더라. 그렇죠. 네. 꽤 나오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 특히 먹을 거 위주. 먹을 거. 거기는 뭐 끝장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는 페이스북이 계속 그 페이스북 IQ에서 리포트를 쏟아내는 거는 약간 요즘 진짜 소비재 네. 브랜드들 뷰티나 패션 네. 쪽에 대해서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V커머스 네.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큰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메조미디어 상반기 리포트에서도 네. 비슷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얘기긴 있죠.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조금이나마 좀 시간 내서 보시면 크게 좀 글로벌리하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크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CJ ENM 그 메조미디어에서 2017년 업종 분석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총 6개 분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게임, 교육, 금융, 음식, 쇼핑,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해가지고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나왔고 전체 종합 리포트까지 포함하면 총 8개의 리포트가 CJ 메조미디어에 나왔습니다. 네. 주요 골자는 일단은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효과 측정한 거와 네. 각 분야별로 전체 트렌드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전체 7개 리포트 중에 게임과 교육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이제 랩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 보고서 보시고 어떠셨는지 짧게나 이제 종합평 보시고 살짝 그거보다 리포트 이제 보잖아요. 예, 예. 리포트를 보고 내가 언제 이런 거를 활용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 윗분들이 요새 네. 뭐 이런 거 있다는데 한번 조사해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뭐 취합해서 하는 거와 네. 한번 이제 또 그런 거는 이제 한 연초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작년에 했던 거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거 뭐 할 건지 전에 네. 앞장 페이지에 네. 요즘 트렌드는 이래요라고 이렇습니다. 했을 때 네. 이제 좀 찾아봤던 거 맞아요.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리포트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분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그러니까 그 해당 카테고리에 좀 약간 동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리포트가 이제 내가 낼 보고서에 이게 딱 핏이 안 맞아. 모든 리포트에 나한테 맞는 핏은 없어서 이렇게 한 세네 개는 묶어놔야 그치, 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재료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렌드 시장,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을 수치화해서 사실 쓸 때 맞아요. 이 리포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조사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러니까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쓸 때는 요 조사 그 수치가 달라. 맞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그쵸. 여기 이rop은 뭐 30%는 여기에 뭐 한 35% 이러면 또 이거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또 애매한 또 상황이 그쵸, 또 그쵸.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메조미디어 전체적인 광고비 분석 데이터 소스는 리서치 애드라고 해가지고 네. 웹사이트 및 웹에서 게시된 인터넷 노출력 광고를 수집 분류하는 데이터 서비스 업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네네. CJ ENM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모든 들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예, 그럼 게임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부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간략하게 전체 이제 게임 관련된 시장은 16년 상반기랑 17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PC 광고는 줄고 모바일 광고도 줄었어요. 그럼에도 동영상 광고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한 결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각 분야마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게임은 이제 대작 게임들이 올 상반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대작 게임들이 클래시 오브 클랜 처음 런칭할 때만 네. 해도 거의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나라 런칭할 때 그 정도니까 지금 나오는 뭐 큰 게임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들도 예.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네. 그들이 이제 또 동영상 광고 요새는 또 그 영상 광고에 그 약간 스토리텔링도 좀 놓고 연예인도 등장하고. 빅 모델들이 네.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큰지 안 큰지는 딱 그걸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 빅 네. 모델을 쓰느냐, 안 쓰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모델들도 아 나 어디 게임에 나왔어 이거면 또 어깨 뽕 딱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어깨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예전처럼 광고, 이제 예전처럼 뭐 어떤 뭐 정말 대기업 브랜드 뭐 이런 거보다 자기 무슨 게임 모델이야 라는 게 네. 그게 더 이제 그들한테 프라이드가 가는. 여자한테 화장품 광고 같아. 완전 그런 식인 거예요. 아,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니야. 돈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여기 리포트에서도 유튜브 관련돼서 광고비가 전년도 대비 4배 네. 상승했다고 보고 특히 NC소프트가 거의 광고비 아유, 지출에 그렇죠. 탑을 네. 보이고 있으면 이미 뭐 게임 끝난 거죠. 넷마블 게임이랑 PC 디스플레이 광고랑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총합이 네. 거의 몇 배예요? 한 4배? 4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 NC소프트가 그만큼 돈을 많이 근데 진짜 16년도에는 탑 10에 없는데 네. 17년도에는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예, 올해 열심히 달린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하반기 예상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광고가 이제 집중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최근에 카카오 보면 이제 각 버전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머리 정말 잘 쓴 것 같다. 그쵸. 커스터마이즈 한 거구나.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좀 더 잘 된다 하면 더 쏟아부으니까 그게 내년도 이제 리포트에 보면 요 순위가 또 그런 위주로 가지 바뀌겠죠. 않았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이미 재편돼서 그냥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 계속 비슷한 특히 뭐 모습을 시원스쿨이나 이투스 교육 그리고 해커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랭귀지 예.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다른 그 교육하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나눠서 네. 분위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업종에서는 이투스 교육이 뭐 메가스터디가 이제 흔히 우리들이 많이 알지만 한 거기랑도 한 2배 수준 차이로 네. 상반기에 네. 광고 특히 모바일 광고를 좀 많이 쓰는 걸로 어찌 보면은 진짜 이투스 교육이 모바일에서 좀 광고 그냥 일반 신문사 광고도 많이 보였던 게 이렇게 바로 보고서에도 적용이 된 네.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요새 그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요새 영화관 다니는데 부끄러운 얘기인가? 그래서 어디로 다니세요? 생활이죠. 어디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끝나고 이제 그 클래스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 정말 와 그 계단에 애들이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 쭉 서 있는 거죠.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좋은 자리 찾으려고 이제 줄 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수요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걸 들으니까 일반 그 선생님이 옛날엔 자기가 이제 처음 런칭하면 뭐 강의 200명 막 꽉 차서 막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온라인 강의 쪽으로 인강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쪽 시장이 정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전과 정말 자리 다르다. 맞던 그리고 시절은. 그렇게 좀 싼 가격으로 그냥 편하게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정말 공부가 될까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본인에게 돈을- 또 맞는 스타일이란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게 여기에도 이 리포트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뒤편에 한 2장 정도 네. 업종별 주요 이슈 보면은 교육기업 간의 M&A 있었었고 우리나라 일단은 공부하는 인구가 급감하게 이거 크죠. 예, 교육 시장이 크게 재편되는 네. 부분들도 우리들의 현장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과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뭐 교원이나 메가스터디들 여러 가지 그 인수하고 그 생존 관련돼서 네. 나오는 것들도 광고비 집행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사교육 쪽이 진짜 두 가지 광고를 제일 많이 했는데 하나는 이제 선생님 광고. 선생님 광고. 네. 두 번째는 환급 광고. 아. 너네가 점수 몇 점 이상이면 이거를 다시 돌려준다라는 걸로 이 네. 두 가지 광고를 가장 많이 네.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2018년부터는 중학생 그리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나 바로 대상자잖아. 제 첫째가 10살이거든요. 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예. 19년이면 바로 5학년. 네, 바로 5학년. 네, 그러면 바로 의무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 네. 때문에 이 코딩 교육 관련 광고도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레고도 이 코딩 교육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들이 그 메조미디어 보고서 꼭 보실 때
일단 순서를 약간 팁을 말씀드리면 전체 뒤에 후반에 2장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일단은 서머리 되는 썸머리 네. 부분 되시죠. 썸머리라고 썸머리 네, 부분 네, 보시고 광고비 현황들을 모바일이랑 PC로 네. 약간 분할해서 보신 다음에 네. 국내 매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랩업 하시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으실 것 시간 같습니다. 절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진짜 PC랑 모바일이랑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순간 내가 뭘 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잘 봐야지 나중에 모바일이랑 PC랑 거꾸로 들어가고 큰일 나요. 네. 지금 방금 박주효 대표님이 팁 주신 대로 읽으시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잘 효과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회 방송을 이 정도 마치고요. 혹시 홍성님 오늘의 한마디 저는 이거 매저미디어 보고서 보면서 네. 솔직히 처음에는 예전에 간단한 축약된 보고서만 보고 네. 아 이거 뭐 별거 있을까 했는데 아 이게 최근에 나온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좀 괜찮은 문장을 찾았던 게 네. 켄타로 와타나베라는 켄타로 와타나베 마이크로웨이드 네, 이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과거에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마케팅을 진행한 후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실행하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매저미디어 보고서가 저도 처음엔 솔직히 저희 업종에서는 솔직히 이게 와닿지 않아요. 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매체를 아까 보면 좋다는 말씀이 저도 동감했던 이유가 보다 보니까 아 모바일에 이런 매체가 있었고 업종마다 이 매체를 쓰는데 모바일은 또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고 예. 특징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기들만의 업종의 데이터로 조금씩 쌓아놨다가 정말 활용이 필요할 때 이걸 좀 적절하게 쓴다면 자신의 업종에 맞는 마케팅 실행할 때 네.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원한 여름 네. 그리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